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에는 자궁 외 임신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뭐 구체적인 것까지 세부적인 것까지는 지금은 생략하고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자, 자궁의 임신이란 자체는 어떤 거예요? 자궁 저부의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엄한 데 가서 자리를 잡은 거를 자궁의 임신이라 그러죠. 그럼 어디가 가장 많다? 아셔야죠. 나팔관, 난관 임신이 가장 많더라 하는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자궁 외 임신을 일으키는 원인균이 임질균이야. 임질균, 임균이죠. 그럼 이 임균은 질에 붙어 있었지만 자궁에도 좀에 들어갔어. 그런데 수정란이 자리를 잡으려고 이렇게 나팔관을 따라 신나게 신혼집에 갔어. 자궁에 갔더니 자궁에 임질균이 막 덕지덕지 조금씩 있으니까 거기 가서 자리를 안 잡아. 지저분하다고. 그래서 엄한 데 가서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자궁의 임신을 일으키는 균에 임균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되셨습니까? 그리고 나팔관에 주로 임신이 된다 그랬는데 난관에 임신이 되면 난관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파열되겠죠. 찢어지겠지. 그럼 찢어지니까 배가 엄청나게 아프겠죠. 그러면 찢어져서 그 피들이 복강 안에 막 피들이 스물스물 새어나오겠죠. 새어나와서 엄청나게 많은 피들이 복부에 고여 있다 보니까 배꼽 주변이 무슨 색깔로 변한다? 멍든 것처럼. 우리 피 멍든 거, 멍든 것도 출혈이잖아요. 그래서 배꼽 주변이 청색으로 변하는 거를 뭐라고 한다? 쿨렌 징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배꼽 주위가 청색으로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출혈 때문에 청색으로 변하는 것을 쿨렌 징후라고 합니다. 언제 나타나는 거다? 자궁 외 임신일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궁경관무력증입니다. 자, 자궁경관무력증 또한 자궁의 입구가 어떻다는 거예요? 힘이 해블레하고 힘이 없어가지고 조여주지 못하고 벌어지는 거지. 힘이 없어서. 그러니까 안에 있는 태아를 놓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죠? 이런 거를 자궁경관무력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힘이 조여주지 못하고 자꾸 놓치니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애기 유산돼요. 두 번째 액이 유산돼요. 세 번째 액이 유산돼요. 이렇게 3번 연속 스트레이트로 유산되는 걸 뭐라 그래? 습관성 유산이라 그러죠. 그래서 습관성 유산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자궁경관 무력증 때문에. 있네. 옆에 적어놨는데 제가 또 적었네. 자, 자궁경관무력증은 경관 입구가 약화되다 보니까 습관성 유산을 초래할 수 있어. 그럼 아기를 지켜야 되잖아요. 태아를 지켜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할까? 자꾸 벌어지니까 힘이 없어서 자꾸 벌어지니까 평소에 임신했을 땐 어떻게 한다? 자궁 입구를 조금 꿰매놓자고. 봉합, 꼬매놓는 거야. 꼬매놨다가 아기가 나올 때쯤 됐을 때, 태아가 나올 때쯤 됐을 때 실밥을 풀어주지 뭐. 그죠? 그런 수술을 맥도날드법, 시로드카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어디에서 나오는 말이다? 자궁의 경관이 힘이 없을 때 하는 수술 방법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습관성 유산이라는 건 금방 말했지만요. 유산이 이번에 되고 다음번은 정상 임신되고 이게 아니야. 유산이 3회 연속 반복으로 일어나는 거를 습관성 유산이라고 했습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포상기태라고 하죠. 일반인들은 얘를 뭐라고 한다? 포도 형상이다. 포도 모양이다. 그래서 포도알 임신이라고 보통 부르죠. 근데 의학적으로는 포상기태라고 하죠. 그럼 이때 포상기태는 태아를 싸고 있는 막이 아주 초반에는 양막, 육모막, 탈락막 이렇게 있었을 때 그 가운데 있는 육모막 여기에 문제가 생긴 거야. 이 막이
비정상적으로 커진 거를 포상기태라 그랬어. 커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막에 막 모록 같은 게 덕지 같은 모록 같은 게 막 생긴 거예요. 포도알처럼. 이런 거를 포상기태라 그랬어. 그러면 이때 육모막은 안에 아기를 태아를 싸고 있는 막이니 어디에 있어? 자궁에 생겼겠지. 자궁 안에 있겠지. 그런데 이 막에 모록이 막 많이 커지니까 당연히 자궁도 품어야 될 공간이 커져야 되겠죠. 그래서 포상기태는 정상적인 임신의 주수보다요 자궁이 어떻다? 커요. 엄청나게 더 많이 커요. 그리고 전반기에 한 12주 외우지 않아도 돼. 한 전반기 초반에 출혈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포상기태라는 거는 여러분 어떤 게 연상으로 떠올라야 된다? HCG가 떠올라야 돼. HCG가 뭐였더라? 육모, 성선, 자극, 호르몬이라 그랬잖아요. 이 호르몬이 어디서 만들어진다? 태반에서 만들어진댔잖아요. 그런데 태반에서 이름이 육모, 성선, 자극, 호르몬이니까 육모라는 말이 들어갔지. 그럼 태반 중에서도 어디서 만들어진 거다? 육모막이요. 육모막. 그럼 육모막에서 모록이 막 생기니까 육모에서 만들어지는 HCG도 양이 엄청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검사를 하면 임신 반응 검사를 했을 때 육모 성선 자극 호르몬이 물론 양성은 나와야 돼. 양성은 돼야 되는데 엄청나게 강한 양성이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왜? 호르몬 수치가 너무 높아서요. 그리고 이 호르몬은 조금 전에 입덧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그럼 이 호르몬이 많이 나오니까 입덧도 어때? 심하게 하는 거지. 그래서 오심구토도 되게 심해요. 그리고 중간에 육모막이 모로 커지는데 영양분을 지가 다 먹어야 되니까요. 엄마가 좋은 거를 먹어서 태반으로 아기한테 영양분을 주려고 하는데 중간에서 삥 뜯어. 얘가 지가 다 먹어버려. 아기한테 안 주고 태아한테 안 주고. 그래서 결론은 태아가 어떻게 된다? 죽어요. 왜냐면 영양분을 육모막이 중간에서 다 갈취하니까. 되셨습니까? 그래서 태동이 없어지고요. 태아도 심장 소리도 없어요. 죽으니까. 되셨습니까? 그게 포상기태입니다. 그럼 이때 포상기태는 태아도 죽고 그죠? 굉장히 상심이 큰 상태죠. 그러면 이 포상기태 같은 경우는 혹시나 육모 성선 자극 호르몬 얘가 너무 높게 나오면 포상기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니까? 그래서 주기적으로 HCG 검사를 하세요. 그래서 포상기태로 임신을 한 적이 있다면 바로 연속으로 또 아기 가지지 마. 아직 이 수치가 호르몬 수치가 정상이 안 됐으면 또 포상기태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주기적으로 육모성선 자극 호르몬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합병증이 육모성선 자극 호르몬에 모록이 생긴 거랬잖아요. 그럼 이때 이 모록이 만에 하나 뭐일 수도 있다? 암일 수도 있는 거죠. 자궁 안에 혹이 났으니까. 맞나요? 그래서 육모의 표면에 있는 암이다 해서 육모상피암이라고도 하죠. 참고로만 하면 돼요. 육모상피암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육모상피암이 막 안에 생겼는데 이 육모상피암은요. 어디를 뒤따 좋아하냐면요. 폐를 좋아한다. 그래서 이 암은 폐로 전이가 잘 돼. 그래서 혹시나 육모상피암이라면은 폐로 전이가 되었을까봐 주기적으로 뭐를 한다? 흉부 엑스레이를 찍어보는 겁니다. 폐로 전이가 됐을까봐. 만약에 육모상피암이라면. 되셨습니까? 그 말이고요. 그리고 1년간 피임하는 게 낫겠죠. 또 연속적으로 포상기태 같은 거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리고 합병증은 모록이 막 커지다 보면 자궁도 아까 어떻게 된댔어? 커진댔죠. 그런데 만약에 모록이 무한정으로 계속 커지면 자궁이 커지고 버텨주다가 어떻게 될까? 뻥 터지는 거지. 그래서 자궁 천공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자궁 천공이 되면 안에 있던 내용물이 다 바깥으로 배 바깥으로 나와서 질퍽질퍽 하겠죠. 그래서 복막 안에 전체적으로 쓰레기장처럼 돼서 염증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너무 여러분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이 중에서 여러분 뭐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한다면 어떤 거 기억하자? 여기에서 여러분 HCg가 어떻게 된다? 강양성이다. 포상기 때는 HCg가 강양성입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그래서 HCG 검사를 해야 한다는 거 되셨습니까? 그리고 육모막이 커져서 생기는 문제다 하는 거, 그 정도라도 조금만 알아주십시오. 포상기태입니다. 자, 그 다음 거 보시면 자, 이번에는 임신 중에 감염성 질환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임신 중에 감염성 질환, 이거는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그 중에서 여러분 중요한 거, 맨날 마르고 닳도록 반복한 거, 풍진, 그리고 매독, 두 개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풍진, 매독, 이 두 가지는 모성간호에서 제일 중요한 감염성 질환이죠. 자, 풍진하면은 특히 임신 초기에 태아에게 영향을 준다 그랬어요. 3개월 정도 이내에 태아에게 영향을 준다. 어떤 영향을 줬습니까? 아기가 선천적으로 백내장이 됐어요. 선천성 백내장. 그리고 청력은 어때요? 청력은 상실, 청력 장애, 즉 쉽게 말해서 귀머거리가 되니까 농아, 말도 못하는 농아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아기 머리가 작아, 소두증 또는 선천적으로 심장이 기형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퍼펙트한 기형아를 출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인부가 풍진에 걸리면 안 되겠고, 만약에 풍진에 걸렸다면은 어떤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치료적 유산도 고려할 수가 있죠. 치료적 유산도. 되셨습니까? 그거 생각하시고, 그래서 인부는 가임기 여성이라면 풍진 예방접종하고, 풍진 예방접종이 뭐죠? 홍유풍 같이 맞는 거, MMR 예방접종하고, 그리고 또 바로 임신하면 안 돼. 한 달 정도 있다가 아기를 가지도록 시도해도 되고, 되셨죠? 풍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거 하면은 매독이에요. 그럼 이 매독하고 풍진의 차이점은, 풍진은 임신 초반기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 매독은 나중에 영향을 줄 거야. 얼마? 5개월. 그래서 20주, 한 달은 4주니까 5개월인 거죠. 그래서 5개월 안에 만약에 매독을 치료하면 괜찮아요. 태아한테는 문제를 안 준다고요. 그런데 풍진은 3개월 안에 문제를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성간호에서는 3개월, 5개월 이거 두 개 중요하거든. 그래서 풍진하면은 3개월이었어. 그럼 3개월 하면 또 뭐가 있었다? 모로반사가 없어지는 것도 3개월 아동간호에서. 그죠? 그 다음에 또 아기가 목을 가누는 것도 2, 3개월 해가지고 목 가누는 것 그것도 3개월. 그리고 또 태반이 만들어지는 것도 몇 개월이었다? 3개월. 되셨습니까? 그리고 또 3개월 하면 떠오르는 게 태아 장기가 만들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약 같은 거나 엑스레이 같은 거 임신 중에 찍으면 안 된다 하는 것도 몇 개월? 3개월. 되셨죠? 3개월, 5개월 하면은 지금 나왔던 뭐요? 매독이에요. 매독. 그래서 매독 같은 경우는 20주 이내에 치료를 하면 태아한테는 문제를 안 줘요. 그죠? 그리고 매독은요, 바이러스가 아니라 균인데, 매독균의 이름은 쓰라고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그 매독이야. 이렇게라도 아시면 돼요. 트레포네마 뭐 들어가면 돼. 트레포네마 팔리둠 하면은 매독균이다. 그러면 인부가 매독에 만약에 혹시라도 걸렸으면 20주 이내 치료하면 된다면서, 그러면 매독에 걸렸는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알아보는 검사를 VDRL 그리고 바서만 테스트라고 하는 거다. 이거는 어떤 거요? 피내 주사로 검사하는 거 맞죠? 아니지. 피 검사를 하는 거야. 혈액 검사를 하죠. 그래서 혈청 검사.
꼭 집어서 말하면 VDRL 바서만 테스트 피검사야. 피검사를 통해서 매독균을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인부가 매독이야. 그럼 빨리 5개월 안에 치료하자고요. 잘 듣는 약이 뭐였죠? 페니실린 주사하는 거죠. 그럼 페니실린 같은 거 주기 전에 과민 반응 봐야 되지. 왜? 뭐가 걱정이라서요? 아나필락시스 걱정이니까. 그런 게 머릿속에서 자꾸 같이 막 생각 안 하고 싶어서 집어넣고 싶어도 자꾸 기어 나와야 돼. 그런 거가 자꾸 쭉쭉쭉쭉 연상이 되시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매독에 걸렸어. 매독에 5개월 이후에도 매독의 균에 감염이 되었어.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임신했을 때 매독이 5개월 이후에도 매독을 가지고 있다면 태아한테는 어떤 영향을 준다? 임신의 유산 또는 사산 또는 일찍 37주 이전에 출산하는 거, 조산, 그리고 심한 황달 올 수 있다고 아동간호 때 얘기했었습니다. 황달, 그리고 또 선천성 매독입니다. 되셨습니까? 요거 블로그에 보면 다시 설명해 놨으니까 여러분 한번 다시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또 감염하면은 모닐리아 질염이라는 것도 있었죠. 자, 모닐리아 질염은 요거는 그냥 참고로 분비물이 하얀 치즈같이 허옇게 그런 치즈 같은 분비물이 나는 게 모닐리아 질염입니다. 이것 때문에 애기한테 어떤 영향 줬지? 애기가 산도를 통해서 나오다가 모닐리아 질염 곰팡이균이 어디에 들어간다? 애기 입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뭘 유발한다? 아구창 초래할 수 있다 하는 거죠. 되셨어요? 그러나 인부에게서 가장 많이 빈발하는 질염 하면 뭐다? 트리코모나스 질염. 되셨죠? 그 다음에 고양이 나오면 뭐다? 톡소플라스마. 참고로 고양이 배설물 이런 거 나오면 톡소플라스마. 풍진, 매독 두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참고 아닙니다, 여러분. 봐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분만의 3요소예요. 분만의 3요소 중요합니다. 분만의 3요소 그러나 간단해. 그럼 분만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태아가 위치를 잘 잡아야 되겠죠. 태아가 어정쩡하게 엉덩이가 밑에 있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 태아가 잘 잡아야 돼. 그 다음에 또 산도가 또 좋아야 돼. 이때 산도가 좋다는 거는 태아가 안전하게 진입해서 나와야 되니까 이때 산도는 골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골반의 너비도 폭도 좋아야 돼. 그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분만시 애기 머리가 어떻게 아두라고 하죠. 분만시 아두가 엄마의 골반을 통과할 수 있을까 결정하는 거는 그 골반의 폭, 너비, 그죠? 그 폭을 뭐라고 부른다? 좌골 극간 경선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름만 눈도장만 찍어주세요. 되셨습니까? 이 공간이 너무 좁아도 안 된다 그랬죠. 밑에 거 참고요, 여러분. 정상은 그 폭이 한 10.5 정도만 되면 자연분만이 가능한데 만약에 9.5도 안 된다 하면은 제왕절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태아가 안에서 골반 안으로 내려오기가 진입하기가 힘드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를 결정하는 게 뭐다? 좌골 극간 경선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태아와 산도가 아무리 좋아도 자꾸 힘주다가 기절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끝까지 밀어내는 힘, 뽑아내는 힘, 만출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분만의 3요소야. 당연히 알아야죠. 태아, 산도, 만출력 3요소야. 근데 오늘날은 5요소까지 해서 두 가지를 더 집어넣을 수도 있어. 그럼 여기에 플러스 인부의 자세, 포지션, 인부가 어떤 자세를 하는지에 따라서 분만이 더 잘 되고 힘들고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심리적인 반응, 심리적인 거. 인부의 심리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서 난산이 될 수 있고 순산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5가지 하면 인부의 자세 그리고 심리적인 것까지 들어가는데 3요소 하면은 태아, 산도, 만출력 이렇게 3가지라는 거.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분만의 전구 증상이라 그랬죠. 아셔야 되겠죠, 여러분. 분만의 전구 증상. 자, 전구라는 말은 무슨 말인데요? 아, 사인이 온다 이거죠. 사인이 온다. 미리 전초전에 미리 조기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초기의 증상이. 자, 그러면 어떤 게 있다? 태아가 여러분 얼마까지 몇 개월일 때 자궁 저부가 가장 클라이막스를 찍어? 36주. 임신 9개월 때 검상돌기까지 올라오면서 자궁이 치고 올라왔지. 그러다가 9개월이 지나면 조금씩 내려가죠. 왜? 분만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태아가 지가 알아서 조금씩 내려가는 거야. 그거를 뭐라고 한다? 태아하강감이라고 하죠. 태아가 밑으로 내려온다고. 이때 밑으로라는 게 어디로 내려온다는 거야? 골반 안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거를 태아 하강감이라 그래. 그래서 이게 나타나면 아, 조만간에 분만이 곧 있겠다 하는 거를 알 수 있다고. 그러면 태아가 어디로 내려온댔어요? 골반 안으로 낑겨서 내려와야 되죠. 그럼 그전에는 위에 있을 때는 마음대로 편하게 막 운동도 하고 좋았는데 골반 안으로 낑겨서 내려오다 보니까 비좁아. 그래서 의외로 분만이 다 되면요. 태동이 어떻게 된다? 감소돼요. 태동이 줄어들어.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E3라는 게 비친다 했죠. 자, 이 E3라는 게 비치면 얼마 이내 분만이 곧 있을 거다? 24시간 이내에 분만이 진행될 거다. 미리 암시해 주는 거야. 있을. 한 며칠 전부터 있고 이런 건 아니라고요. 전구 증상이라고요. 그 다음에 배가 아파요. 그런데 이때 배는 아픈 거는 가진통이라고 합니다. 가진통. 왜? 본격적인 분만은 아니거든. 전구 증상이기 때문에 가진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그 밑에 보시면 가진통과 진진통을 비교를 해놨죠. 중요하죠. 그러면 가진통하고 진진통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만 해, 여러분. 하나만. 그러면 진짜 진통은요, 말 그대로 분만이 있을 때 일어나는 거. 가진통은 분만 전에 일어나는 거, 그거예요. 그러면 가짜 진통은요, 안 아파서 가진통이 아니라 아프긴 한데 아직은 멀었어. 그럼 이거는 통증이 걷는 거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걷는 거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진짜 진통은 이거 분만 몇 기 때 있는 거야? 분만 1기 때 있는 거야. 1기 때는 무조건 어떻게 합니까? 걸어라 라고 하죠. 왜냐하면 자궁문이 빨리빨리 열려야 되니까. 그러면 이때 걸어라 하면 배가 더 아플 거야. 그래서 진짜 진통은요, 걸으면 더 아파. 그리고 더 아프라고 걸으라고 하는 거야. 더 아파야 자궁문이 빨리 열릴 거니까. 되셨습니까? 그리고 가짜 진통하고 진짜 진통의 차이점은요, 진짜 진통은 점점 아파오는 시간이 짧아질 거야. 그리고 강도는 세질 거야. 점점. 그리고 한 번 아프면 지속되는 시간도 길어질 거야. 되셨습니까? 자, 진짜 진통은요, 주기가 짧아진다 이 말은 더 자주 아프다. 그리고 강도는 커진다. 그리고 지속 시간은 길어진다. 그럼 가진통은요, 그런 거하고 상관없어. 지멋대로만 그냥 그런 거야. 되셨어요? 그리고 E3라는 거는 분만이 얼마 안에 24시간 안에 있을 거다는 거거든요. 가짜 진통은 E3 없어요. 그런데 진짜 진통은 E3 비춰요. 되셨죠? 그리고 중요한 게 자궁문이 경부가 자궁문의 대문이 가짜 진통은 아직 분만 전이기 때문에 열려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진통은 어떤 거요? 분만이 진행되고 있지. 그러니까 자궁문이 열려요. 구별되시겠습니까? 그리고 가진통은 태아가 아직 안 내려왔어요. 그냥 안 내려왔어. 근데 진짜 진통은 태아가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아픈 부분이 배 쪽만 계속 아파.
배 쪽에만 아프고 다른 데는 괜찮아. 그러면은 가짜 진통이고요. 진짜 진통은 어떤 거다? 허리에서부터 아프기가 시작해. 그래서 우리가 허리를 틀어서 하는 그 산통이면 엄청 힘들다 하고 어른분들이 그런 말 하잖아. 허리부터 아프다는 거. 진진통입니다. 자, 결론. 가진통은요, 분만의 전구 증상이야. 진진통은 전구 증상이 아니라 본격적인 증상이고. 되셨어요? 그리고 또 소변이 자주자주 마려워요. 왜냐하면 태아가 내려왔지. 태아가 내려와서 아기 머리가 어디를 쿡쿡 건드리겠다? 방광을 계속 쿡쿡 건드리니까 소변이 자주 마려워요. 되셨습니까? 봐주시고. 그리고 체중이 호르몬의 문제로 인해서 체중이 약간 감소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양막이 조금 일찍 터지기도 하고 자궁문이 종이장처럼 얇아져 있을 수가 있어. 이런 거는 분만의 전고 증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알아야 되는데, 하기 싫어도 아셔야 되는데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분만의 과정입니다. 자, 분만의 과정에서 분만 1기 무슨 시기라고 하는데요? 1기는 자궁문이 열리는 시기다, 구멍이 열리는 시기다, 개구기, 또는 대문이 열리는 시기다, 개대기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본격적인 진통이 있으면서부터 자궁문이 열릴 때까지 1기라고 하는데, 이 1기 때 어떤 거를 해줍니까 하면은 걸어야 된다 그랬어요. 걸어야 된다. 왜? 걸으면 배가 더 아플 거니까. 배 왜 더 아프게 합니까? 배가 더 아파야 자궁 수축이 잘 될 거니까. 되셨어요? 그리고 이때는 관장하겠습니다. 그러면 관장은 이때 왜 합니까? 그냥 말 그대로 쌀까봐, 쉽게 말해서 오염 방지 또 있고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내부 장기 안에 있는 변을 비워버리면 자궁 수축이 더 원활하게 잘 돼요. 왜냐하면 자궁 뒤에 뭐가 있어요? 직장이 있는데, 직장이 배가 빵빵하면은 옆에 지하철 탔을 때 옆에가 너무 사람이 덩치가 크고 옷도 두껍게 입고 자리를 차지하면 가운데 있는 자궁은 어때? 자리가 좁아져 가지고 수축을 시원하게 못해. 폭이 좁아 가지고.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하냐면 관장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자궁 수축을 촉진하기 위해서도 하고요. 자궁 수축을 촉진하려고.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말한 단순하게 생각하면 쌀까봐. 그래서 오염 예방을 위해서 관장을 한다. 그리고 금식한다 이런 말하면 틀렸다 그랬죠. 유동식을 한다는 거. 소화가 잘 되는 유동식을 먹어줘라.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들어갑니까? 여기에서 상모라는 것도 있죠. 상모. 그럼 상모하는 이유는 뭔데요? 감염 방지. 그러면 이때 또 자궁문이 얼마나 열렸는지를 봐야 되겠죠. 왜냐면 분만 1기가 개국이니까, 구멍이 열리는 시기니까. 그럼 이때 자궁문이 얼마나 열렸고 분만의 진행 정도가 어떻게 되고 하고 알아보려면 뭐를 하는 거죠? 내진이라는 거를 한다. 그래서 내진을 하는 게 분만 몇 기라고요? 1기라고요. 그런데 이 내진을 절대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언제였지? 전치태반일 때는 내진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내진을 하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또 태아 심장 소리를 측정해 보는 거지. 그럼 이때 태아 심장 소리는 어느 부위에서 아기 몸뚱아리 어느 부분에서 들어요? 등 부분에서. 태아의 등 부분에서 청진 소리를 듣겠습니다. 그럼 언제 들을까? 태아 심장 소리는 언제 들을까? 자궁 수축과 수축 사이에. 중간에 들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자궁 경관의 부위가 짧아져서
얇아졌대요. 저는 그냥 여기서 어디서 그냥 키워드를 잡는다. 종이장처럼 얇아진 거야. 얇아진 거야. 그런 거를 뭐라고 한다? 거상이라고 하죠. 종이장처럼 입구 쪽에서 얇아진 거. 거상입니다. 그 다음에 내진이라는 건 아까 말했죠.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분만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를 파악하고 싶은 거죠. 내진을 하는 이유는. 되셨어요? 그리고 자, 내진을 해보니까 자국문이 열린 거야. 그러면 초산부는 얼마나 열렸을 때 옮깁니까? 경산부는 얼마나 열렸을 때 분만실로 갑니까? 그 말이에요. 그럼 초산부는 얼마 열렸을 때 갑니까? 완전 개대, 완전히 열렸을 때 가는 거고, 경산부는 6에서 8cm 열렸을 때 가는 거고 알아두십시오. 봐주십니다.